지금 항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혼 숙녀 캠프 떠나는 진태현. 자진 하차,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었다. 프로그램 재정비 차원이었다. 라는 제작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분개함을 쏟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이 진태현 씨의 하차가 시청자분들과 대중분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상태인데, 이 와중에 박하선 씨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흘러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나아가서는 진태현 씨의 하차 철회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 사태를 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제작진이 굉장히 무례했다, 또는 고생을 많이 했다,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진태현 씨의 돌연 이혼 숙녀 캠프 하차에 극과 극의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자필 편지도 이렇게 공개가 되었고, 출연 기간 중 암투병으로 자리를 비운 것을 뺀다면 늘 함께했던 진태현이었기에 갑작스러운 하차 소식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었을 거다. 물론 진태현 씨는 25년 연예인 생활 중 제일 열심히 했다라고 말을 했지만 큰 문제 없이 2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고, 암투병까지도 기다렸던 이혼 숙녀 캠프에서 이 진태현 씨가 하차했다라는 점을 두고 반응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일부 누리꾼들은 진태현 씨가 직접 남긴 하차 소감을 조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고 보니 직접 제작진과 하차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매니저를 통하여 제작진의 하차에 관한 설명과 결정을 듣게 됐다라는 점을 두고 제작진의 이유이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인지도 매우 궁금하다. 이혼 숙녀 캠프의 목표이자 본이 되는 분의 하차라니 너무나 섭섭하다. 막장으로 치닫는 프로그램 속에 유일한 위로가 진태현이었는데 출연자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매니저를 통해서라니 너무나 무례하다. 또 반대로는 오히려 좋아, 잘 됐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진태현 씨가 고생을 상당히 했고 제작진의 입장도 이해한다라는 반응이 나온 거죠. 고생 많았다. 하차는 아쉽지만 본업인 연기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더 좋은 방송에서 승승장구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이혼보다는 밝은 프로그램이 어울리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태현 씨 후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죠. 제작진은 추후 공개다 라고 말을 했을 뿐인데,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진태현 씨가 아내 되는 분과 너무나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사건 사고가 많은 방송에 굳이 나갈 필요가 있겠냐. 그리고 안 그래도 암투병이었다라는 이력이 있는 만큼 건강관리를 위해서라도 차라리 그냥 프로그램을 떠나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특히 아내 되는 박시은 씨와 동료 신예라 씨가 이번 사태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내 박시은 씨가 울허니 너무 고생 많았어 라고 댓글을 남기며 응원을 했고, 진태현 씨 또한 자기가 고생했지 고마워 라고 대답을 하며 역시 이 부부의 훈훈함은 변함없구나. 그리고 신예라 씨가 아이고 섭섭하고 아쉽고 서운해라. 만난 거 같이 먹자. 그러자 진태현 씨가 선배님과 임표영님 보고 싶어요. 고기 먹을까요? 라고 유쾌하게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작진의 이런 어떤 좀 황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상황에 대해서 사실 시청자분들은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혼 숙녀 캠프가 사실 논란거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반응이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히려 이혼을 부추기는 이혼 예능 방송이다. 누굴 위한 방송이냐? 연애 예능 프로그램으로는 부족했던 걸까? 맵고 자극적인 이혼 예능 방송이 대세 컨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다. 아내가 남편의 외도로 심각한 우울증이 있었고, 결혼 7개월 만에 남편이 바람을 폈고, 실제로 남편의
만났던 여성 이력이 회사 동료, 고등학생 때 만났던 누나 등등등 이런 외도 상황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시청자들은 이런 부부들에게 굉장히 비판받을 걸 알면서도 나오는 게 대단하다. 아이들 보기 창피하지 않나? 정상이 아니다. 라고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또 무직인데 160kg의 거구로서 6남매를 둔 다둥이 가족, 특히 나이 차이도 거의 10살 이상 나는 이런 상황. 시청자들은 이런 방송을 보면서 너무나 충격적이다. 그리고 심지어 이 부부가 지난 2022년도 과거에 고딩 엄빠와 당신의 결혼은 안녕하십니까? 방송에도 출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프로그램의 진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된 거죠. 부부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출연료를 받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냐. 부부의 거듭된 방송 출연에 시청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이혼 방송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졌다. 본래 취지와는 달리 이혼이 자극적으로만 그려지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거죠. 화목해지는 모습보다는 부부간의 다툼에 더욱더 초점을 두게 되고 이혼을 고민하고 결심하는 과정이 너무나 적나라하고 자극적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청자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이혼 예능 방송이 부부의 이혼 과정을 보여줄 뿐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저런 방송은 폐지해야 한다. 방송도 걸을 건 걸러야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자식 팔이를 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굉장히 광고했었다. 라는 논란에 이 부부뿐만이 아니라 출연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혼한 출연자가 돈 많이 준다. 한 장 줬다. 한 장이 얼마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한 장이라는 표현을 100만 원에서 하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럼 최소 1000만 단위에서 억 단위란 얘기인데 억 단위는 너무나 과하죠. 그렇다면 1000만 원 단위가 아니었겠냐? 이러한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혼 승려 캠프에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며 충격을 안겼던 맞소송 부부 아내가 다른 방송에 등장을 해서 결국 이혼을 했다. 그 방송을 계기로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전 남편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이혼 승려 캠프 섭외 연락을 받고 출연을 하게 되었고 출연료를 많이 준다. 한 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 한 장이 1000만 원인지 그 이상일 수도 있지 않냐 라고 말을 했는데 딱히 부정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혼 승려 캠프에 출연료를 위해서 방송에 나온다라는 부부들에 대한 많은 이런 어떤 논란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한 번 나왔는데 출연료를 한 장씩 준다라고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남들은 몇 달간의 일에서 벌 돈을 방송 출연으로 벌어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방송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혼 승려 캠프의 주작 관련된 논란이 언론 기사에서도 많이 쏟아진 바가 있습니다. 조작된 거 아니냐 말이 많은 거죠. 심지어 연출이 아닌 실제에 불과하다. 오히려 출연료를 더 줘야만 한다. 이호선 교수가 직접 입을 열기도 했습니다. 뭐 급기야 이거 보세요. 이혼 승려 캠프 방송 이후에 부부 관계가 더 나빠졌고 결국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도 또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했었던 부부 중에 한 팀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등장하여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충격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방송에 등장한 사람들이 이혼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해결되는 생산성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굉장히 자극적이고 결과가 좋지 않고 비싼 출연료를 받기 위해 등장한다라는 조작 논란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보다 못한 MC 서장훈 씨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대본을 조작해? 억울하다. 오히려 우리는 출연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수위를 낮췄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입을 열게 된 겁니다. 주변 분들이 진짜냐라고 물어보는데
4-5번 시청자분들을 향해 목을 놓아 대본이 있다, 주작한다, 아니다, 진지하게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 있는 사항들을 오히려 출연자들을 위해 보호를 위해서 수위를 낮춰서 방송에 나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서장훈 씨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결국 진태현 씨의 하차 이야기 때문에 많은 이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분개함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진태현 씨가 하차한다라는 거 취소시켜라, 다시 철회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함께 등장했었던 박하선 씨를 오히려 하차시켜라, 그리고 진태현 씨를 데려와라, 이런 의견들도 온라인상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하선 씨를 너무 비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박하선 씨가 최근 방송에 등장해서 학창시절 때 이렇게 피해를 입었었다, 피해자였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제작진이 지금 진태현 씨를 하차시킨 거지 박하선 씨가 진태현 씨를 하차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오히려 박하선 씨에게 비판과 비난을 하게 된다면 진태현 씨 입장에서도 같은 동료로서 굉장히 난감할 겁니다. 오히려 이때는 제작진에게 좀 더 확실한 해명을 요구하고 여기에 대한 비평까지는 허용되는 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많은 논란거리의 중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작진분들의 좀 더 디테일한 설명과 입장 발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안 그래도 논란이 많은 방송 프로그램인데 이 출연자들이 지금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지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난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돼 있느냐? 속상하겠다. 진태현 공감도 잘해주고 역할도 잘 어울렸는데 그 와중에 손글씨까지 너무 예쁘다. 왜 잘렸을까? 잘렸다라는 표현을 해요. 근데 댓글을 보면 본문 내용을 좀 제대로 봐라. 잘린 게 아니다. 기사를 봐라. 너무 착해서 결이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다른 프로그램도 그런데 나는 솔로가 유명하죠. 프로그램 하나 재미있어서 챙겨보다가 멤버가 바뀌는 순간 안 보게 된다. 잘했는데 왜 하차했지? 방송국 사람들은 너무 착한 사람 싫어하더라. 미우새 같은 데 나오는 굉장히 자극적인 사람을 선호하게 된다. 본인이 원하는 게 아니네. 왜 진태현 씨만 잘렸을까? 새로운 개편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말도 있어요. 새로운 개편 때문이라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도무지 모르겠네? 잘하시던데? 프로그램 없애버려라. 폐지해라. 자, 이혼숙녀 캠프의 폐지론이 사실 오늘 내일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 진태현 씨가 사실 아내 박시은 씨와 오랜 시간 임신 준비를 해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2번의 유산 아픔을 딛고 임신에 성공했었다. 유산 걱정해주는 것도 감사하지만 임신 준비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사람이 결국 몇 년 이후에 이렇게 시험관을 거부하면서 임신마저 중단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당시 때 출산 20일 전에 결국 유산을 했다라는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이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 하게 됐거든요. 참 보면은 진태현 씨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숙녀 캠프를 진행해 왔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진태현 씨가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찡했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뭐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뭐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너무 심하게 다투거나 아이들을 방치하거나 아이들이 굉장히 매몰차게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분개해 하면서도 그 안타까움에 오열하던 것이 진태현 씨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저도 감정이입이 확 되더라고요. 왜냐면 본인들은 이렇게 그토록 원했던 아이인데 두 사람 사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두 사람 사이에 그토록 원했던 아이가 생겼다가 결국 며칠 남겨두고 유산했단 말이에요. 아실 겁니다. 이
20일 전 유산이 됐으면 이거 다 자란 아이잖아요. 임신 9개월까지 갔으면 다 자란 아이인데 20일을 남기고 심장이 멈췄다라는 비보를 직접 SNS에 적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당시 때 두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이 진짜 국민적 응원으로 돌아서기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태현 씨가 계속하여 이혼숙녀 캠프에 등장을 해 왔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차없이 하차시켜야죠. 근데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논란은커녕 프로그램은 잘 돼가고 있었고 진태현 씨도 많은 분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하차를 하게 되냐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그러면 진태현 씨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냐? 이러한 말도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폐지하라니까 왜 프로그램을 질질 끌고 가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진태현 다음 타자로 나오는 분이 분명히 백이 있을 거다. 이렇게 되면 진짜 진태현 씨 다음에 그냥 평범하게 능력을 인정받아서 오게 되는 후임자에게도 굉장한 악플이 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문제가 커지는 거죠. 자, 어찌됐건 본인 스스로가 하차하는 거라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하차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차라리 박하선 씨를 하차시켜라. 진태현 씨를 데려가야지. 박하선은 데뷔를 빨리 한 거고 연기도 별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차를 시키려면 박하선 씨를 하차해야지 왜 진태현님을 하차시키냐. 그냥 폐지시켜라. 진태현 왜 빠지는지 모르겠다. PD가 예의도 없네. 이제 방송 안 볼 거다. 야, 이렇게 되면 프로그램에 굉장히 타격이 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진태현 씨의 잘못이 아니라 본인들의 자충수가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사실 이혼숙녀 캠프가 워낙 좀 급기야 진태현 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특히나 암투병을 했잖아요. 암투병을 했고 심지어 암 수술을 끝마치자마자 바로 복귀를 했습니다. 암 수술하고 바로 복귀를 했던 게 진태현 씨예요. 그러니 프로그램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굉장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진태현 씨에게 일방적 통보가 지금 보내진 것 같다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니 제작진 입장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많은 블로거들도 이해가 안 된다. 하차 소식에 울컥한다. 심지어 이 당시 때 어땠냐? 암투병을 숨기면서 진태현 씨가 연예계 활동을 했어요. 왜냐면 지난 5월 건강검진을 통해 갑상선암 초기 진단을 받았다라고 소식을 전했죠. 그러면서 수술 진단을 받았다. 잘 이겨내겠다. 그렇게 하면서 복귀하고 수술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엔 어떻습니까? 하차를 하게 됐습니다. 자, 진태현 씨가 암 수술 과정을 공개한 이유도 이혼숙녀 캠프에 등장한 이유와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삶이 무너진 분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내가 암투병 과정과 수술 과정을 공개했다.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때 뭐라고 했냐면 수많은 생각과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지나가면 전부 과거다. 공개된 영상에 입원부터 퇴원까지 틈틈이 찍어놓은 사진이 공개가 되었고 저와 우리는 너무 힘들겠지만 과거에서 벗어나 조금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갔으면 한다. 가고자 하는 길을 정하고 가면 삶의 희노애락의 강도보다 책임, 양보, 사랑, 약속, 목표라는 다른 의미를 바라보게 된다. 이때 이렇게 병실에 누워 있었던 모습도 다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오히려 이것을 유쾌하게 해석하면서 저보다 더 힘든 분들, 또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 모두에게 힘이 되고자 이렇게 보여준 거죠. 며칠 병원 입원, 수술 퇴원까지 모두 공유했었던 이유는 조금은 힘든 이유로 삶이 무너진 분들에게 힘이 되고자 했던 것 같다. 주제넘게 죄송하지만 꼭 힘내시고 이제는 다른 의미로 삶의 목적과 목표를 만드시길 응원해본다. 이렇게 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당사자가 이혼 숙녀 캠프에 등장해서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독려를 했고, 특히 아내와의 정말 돈독한 사이를 자신의 출연자들에게, 특히 남편 쪽에 있었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남편의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떤 마음으로 아빠의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저는 전달을 해줘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었던 진태현 씨인데 결국에는 이런 사달이 나고 만 거죠. 근데 이런 방송가의 갑작스러운 하차 통보 논란은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굉장히 우리가 놀랐었던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아침마당의 MC가 갑자기 하차를 하게 된 겁니다. 진태현 씨도 이번에 굉장히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지만 많은 논란이 있듯이 아침마당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당사자들이 좋게 해명을 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에 대한 반발심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시청률에도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김재원 아나운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하차한 지도 시간이 벌써 흘러 2주 정도 지났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김재원 아나운서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가? 결국 스스로 입을 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아침마당에서 큰절로 작별 인사를 하면서 결국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감격, 아쉬움을 전하기도 했었던 김재원 아나운서가 최근 아시겠지만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본인의 속내를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표면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또 다른 의구심이 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재원 아나운서가 올데스타라고 하는 기자분의 유튜브 채널에서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몇 가지 발췌를 좀 해왔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아무것도 아닌 저에게 30년 동안이나 같은 직장을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퇴직할 때도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건 정말 영광스럽다. 참 고맙다고 생각하며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지를 해주신 덕이라 생각한다. 이건 기사에서 했던 얘기죠. 하지만 가장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굉장히 의외의 말을 합니다. 사실 이 하차하기 전 2달 뒤면은 약 1만 회가 달성되는 시기였다. 1만 회까지 하고 나갔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이런저런 이유로 조금 일찍 내려오는 게 여러모로 아쉽고 죄송하고 그렇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차하기 전에 딱 2달만 더 방송을 했으면 1만 회를 찍고 내려올 수 있었는데 스스로도 많이 아쉽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전체 인터뷰 내용 다 말씀드리기 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흐름이 어떻죠? 나는 괜찮다. 내가 자진해서 내려왔다. 라고 말은 했지만 당연히 아쉽다라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상황적으로나 본인의 건강, 또 다른 스케줄 이런 것들 때문에 하차를 했다면 아쉽다라는 말을 쉽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김재원 아나운서는 내가 내려가고 싶어서 하차했다라고 말은 했지만 실상 아쉬워하는 부분이 많았다라는 거죠. 심지어 2달만 더 했으면 1만 회였다. 그러니까 김재원 아나운서 스스로도 매우 아쉬워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하차의 계기는 없었다고 말을 해요. 그 전부터 이미 자신은 하차 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모두가 저를 붙잡았고 제작진도 후임을 준비해야 하기에 조금만 더 지켜봐 달라고 요청을 했다. 함께 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젠 내가 자리를 비워야 할 때구나 싶었다. 이것도 제가 앞서 전달해드렸던 영상에 김재원 아나운서가 하차 당시 했었던 인터뷰 내용에 나와있던 내용입니다. 뭔가 좀 짜여진 멘트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김재원 아나운서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 바라봐야 하겠죠. 근데 모두가 자신을 붙잡았다라고 했어요. 참 아쉽죠. 1년밖에 정년이 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어두운 새벽길을 걸으며 출근할 때마다 출연자의 마음을 되새기고 명상도 했었다. 누군가는 헛소리를 늘어놨었죠. 김재원 아나운서가 이 출근길이 굉장히 고됐을 거다. 너무 힘들었을 거고 고통스러웠을 거다.
라는 식으로 어그로를 끌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아침마당을 10년 이상 등장을 하며 출연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그 시간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4시 45분에 일어나서 5시 20분에 집을 나섰고 마포 공덕에서 여의도까지 4km를 걸어 출근하는 게 일상이었다. 알람 없이 일어나도 되는 하루하루를 기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태다. 사실 자신은 저녁형 인간이기 때문에 직장이 요구하는 대로 아침형 인간으로 오랫동안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 몸이 일어나는 대로 살아보려고 한다. 하지만 사실 여전히 같은 시간에 일어나긴 한다. 다행히 일어났다가도 바로 잠들 수 있어 2시간 정도는 더 자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여행이었고 아침마당 출근길은 정말 행복했다.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되죠. 뭐 고통스러웠다? 완전 헛소리입니다. 그게 싫어서 정년 1년을 앞두고 관뒀다? 초등학생